유아들의 유머와 친구들의 관계라는 질적 연구가 2014년도에 김진영 선생님의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이 연구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척도를 만들 때 썼었는데, 이건 질적 연구예요. 뭐냐면, 양적 연구는 설문을 해서 그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노출해 내잖아요. 근데 질적 연구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관찰을 해서 실제 그 사례들을 뽑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 7세 아이들이었나? 유아기 아이들끼리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얘네들이 서로서로 어떤 유머를 사용하는지를 관찰해 본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유머들이 뭔지,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웃음을 표현하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릿광대 유머. 어릿광대 유머. 이건 뭐냐면 어릿광대가 뭐예요? 뭔가 동작으로 재미있는 이런 광대가 말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작으로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어릿광대 유머는 동작으로 재밌게 했을 때 아이들이 웃음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넘어지거나 부딪히고, 뭐 옷장에 숨었다 갑자기 와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얼굴을 내민다든지. 그래서 친구들이 웃으면 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계속 유발된다는 거죠. 아, 네. 어머니의 저질춤, 네. 어릿광대 유머 맞습니다. 네. 꽈당 넘어지고, 예, 그거 좋아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머인 거예요. 근데 이거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유머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머고, 유머 자체에 이렇게 분리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유머에도 긍정적인 유머와 부정적인 유머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유머 중에서 부모님이 나를 너무 망가뜨리면서 하는 유머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망가뜨리면서 이제 동작으로 표현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엄마는 돼지 같잖아, 엄마 배가 나왔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든지 나를 비하하면서 아이에게 웃음을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이의 정서에도 좋지 않고 그 유머를 표현하는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어릿광대 유머가 통하는 연령이 우리 어른들도 몸개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몸개그의 종류가 다르겠죠. 어떤 동작들을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유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춤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아이가 잘 먹었어요. 밥을 잘 먹었으면, 아, 우리 젤리가 밥 잘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춤이랑 같이 뭐, 대단해요? 대단해요? 최고! 대단해요? 대단해요? 우리 딸!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춤추면서, 움직이면서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얼굴 표정도 바꿔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도 즐거워하면서 아 엄마 왜 저래 엄마 너무 오버해 이러는 아이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이 시기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웃음을 유발하죠. 웃음이 유발되면은 그냥 짜증도 많이 없어지고요. 다음에 뭔가 아이에게 대안을 제시할 때에도 아이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개발한 게 뭐냐면 수영하기예요. 수영하기. 수영하기에서 아이 손을 잡고 얘는 좀 팔이 짧은데 자유형 이렇게 화장실에서 씻을 때 거울을 보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동작으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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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형 뒤로 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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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 그다음 뭐죠? 평영, 평영, 평영.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에 저병, 저병.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재밌어하거든요. 한번 꼭 해보세요. 내일 욕실에서 얼굴 보고 씻으면서 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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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 배영, 평영, 평영.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저병, 저병. 이러면은 너무 좋아요, 진짜. 네. 팔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건 되게 아기 때부터 사용했던 건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뻐. 호 부분에 얼굴 눈을 마주쳐줘. 재밌는 표정이랑 같이. 그러면 이 노래가 뭐야 엄마 엄마 너무 옛날 노래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즐거워서 부르니까 아이도 즐겁고 그냥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참고를 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전에 이 석사 때는 교사의 입장이었으니까 미혼이었으니까 교사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머의 이 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릿광대 유머에는 뭐가 있냐면 소리꽝, 그래서 재미있는 소리로 집중시킨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할 때 여기 봐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젤리야, 여기 봐봐. 여기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감정 연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이한테도 많이 쓰는데, 감정 연기는 뭐냐면,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 놀람 등의 모습을 그냥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젤리가 뭐 양치를 안 하는데, 양치를 싫어하는데, 이날은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젤리 너무 양치 잘했어. 오늘, 좋은 냄새가 나. 이렇게만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걸 유머 상호작용으로 바꾸면, 슬픔으로. 엄마 감동받았어. 뭐 슬픔 감동. 엄마 감동받았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 우리 딸이 이렇게 양치를 잘하다니. 이렇게 표현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막 우리 젤리가 엉덩이 춤을 너무 잘 춰서 엄마가 엉덩이를 먹어버려야겠다. 냠냠냠냠냠냠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기분이 좋은 것도 더 한 단계 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효과가, 이 상호작용에서 효과, 친밀감, 애착, 애정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연인관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남녀관계도 그렇잖아요. 뭔가 만났을 때 재밌어야지. 이 사람이 좋긴 좋은데 웃을 일이 없어. 그냥 뭐 편안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선호할 수도 있죠. 그래도 뭔가 둘이 있을 때 즐거운 거, 재밌었던 거, 함께 웃었던 거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어때요? 훨씬 관계가 더 돈독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들을 우리가 해주면 좋다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 뭐 연구를 한 것도 있지만 연구를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 먼저 된 거예요. 정말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랑 쉽게 친해지고 뭐 가지 말라고 손을 잡고 못 가게 하고 너무 좋아하고 깔깔깔 웃고 조금씩 소극적인 아이들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웃음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 좋은 거구나. 웃음을 줘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웃음을 더 줄 수 있을까를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많이 제가 이제 알려드릴